경영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기업 이야기. 기업 사냥꾼. 네, 안녕하세요. 기업 사냥꾼 에피소드 4화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너도 해야지. 예. 한 주 쉬니까 좀 감이 떨어졌나? 감 떨어졌네 진짜. 네,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기업 사냥꾼인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바쁜 중간고사를 드디어 끝마치고 이제 좀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 시험이 안 끝나서 저는 5월까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남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어제 끝나고 그젠가? 저희 학교 근처에 자전거 빌리는 데가 있어요. 띠롱이 아시죠? 따릉이? 따릉이 아시죠? 따릉이. 따릉이죠. 따릉이죠. 그거 타니까 오랜만에 자전거 타니까 신나더라고요. 두 분도 다음번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겨가지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학교 근처에 좀 예쁜 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고 걷기 좋은 길로 정해진 곳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저희한테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다음화 내용이라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에피소드에서 건무 씨가 이치란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승리 씨가 네네. 하는 라면집 때문에 얘기했었죠. 네네, 아오리 라멘 그때 얘기했었는데 제가 몰라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치란이 이치가 이치니 산시 할 때 하나 이치고 란이 이제 난초의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난초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는 나름 공식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언어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때 병철 씨가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럼 허건무 씨는 왜 허건무 씨죠? 이렇게 말했던 네네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져서 이제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난초라고 매우 빼어나다 이런 뜻이 아닐까 그렇게 그냥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건무 씨는 시험이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 중간고사에 과목이 2개밖에 없었어서 그렇게 막 빠듯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2개만 보고 끝나셨나요? 중간고사가? 네, 다른 거는 다 중간에 대체 보고서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해서 하나는 최병철 씨 들었던 과목 시험 3개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는 그렇구나. 거. 네, 그거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그렇게 바쁘진 않았네요. 네, 전 바쁜 줄 알았는데 저만 그런 거였군요. 네, 그럼 오랜만에 저희가 돌아온 만큼 이번엔 여러분들께나 잘 아실 만한 그런 기업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업들이 다 아실 만한 그런 곳이긴 하지만 좀 더 친숙한 곳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병철 씨가 어떤 기업의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사냥할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SPA 브랜드죠. 스파 브랜드라고도 하는데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기본 티나 간단한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되어 있어서 두 분은 혹시 유니클로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저 스파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스파 브랜드를 알게 된 계기가 유니클로 매장을 들리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또 일반적인 퀄리티에 비해 저는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가 할인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하는 품목이 있는데 마침 또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거면은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얼마 전에도 사실 그 바지를 하나 샀는데 그게 원래 49,900원짜리거든요. 근데 그게 할인에 할인을 거듭해서 9,9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 또 제가 겟해서 상당히 잘 입고 있죠. 저한테 일주일 전부터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싸게 샀다고. 네, 뭐 시즌별로 되게 할인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유니클로는 할인할 때 안 사면은 손해보는 느낌이 있죠. 근데 뭐 원래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일단 유니클로의 처음 시작을 살펴보면은 그 정확히 모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949년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일본 야마구치현에 어떤 남성복 정문 매장이 하나 있었는데 걔네가 이제 1984년에 유니크 클로싱 웨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 이제 캐주얼 의류 매장을 열었어요, 걔네가.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두 단어 유니크 클로징에서 앞자를 따서 유니클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게 C가 아니고 Q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대한 비화는 이걸 만들던 직원이 원래 C를 썼어야 되는데 뭐 잘못해서 Q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더 디자인적으로 뭐 괜찮겠다는 뭐 당시의 판단이었을까요? 해서 지금은 현재 유니클로 이름을 갖게 되었죠. C보다 근데 지금 Q로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특색 있고 더 눈에 확 띄어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남성복 정문 매장 있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유니클로의 그 지주 회사죠. 네, 100% 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름은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주식 시장에 찾을 때는 유니클로라고 하면 안 나오고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해야 그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패스트 리테일링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모체 말하는 거죠? 네네, 일본에 있는 모체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상륙을 하게 되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지고 있죠. SPA 브랜드 안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PA 브랜드가 크게 유니클로, 자라, 그리고 이제 H&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압도적으로 1위죠. 그 셋 사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또 제 지인 중에 유니클로에서 꽤 오래 일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유니클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하실 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유니클로가 어떻게 보면은 기본 라인업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로 예를 들자면 그 유니클로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국이랑 밥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이런 그런 느낌인데 뭐 그에 반해 이제 다른 뭐 패션 브랜드 중에서 뭐 기본티나 이런 걸 별로 안 다루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거의 이제 다양한 화려한 반찬들이 있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옷을 사러 갈 때 뭐 화려한 옷도 찾지만 일단 평상시에 입는 가장 기본적인 옷들을 많이 찾잖아요. 그럴 때 유니클로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제품군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니클로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걔네가 정말 기본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뭐 아웃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양말, 팬티, 자켓, 맨투맨, 뭐 치노 팬츠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웨어랑 여성 속옷까지 정말 진출을 안 하고 있는 분야가 없거든요. 뭐 실제로 제가 첫 유니클로에 대해 좀 호감을 갖게 된 계기가 히트텍이거든요. 여러분들 히트텍 많이 입어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입어서 진짜 그때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갔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뭐 많이 입어보셨나요? 저 히트텍도 저도 뭐 겨울에 많이 입긴 했는데 이게 저는 좀 히트텍이라는 상품에 대해 굉장히 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얇은 내복으로서 메리트가 있지 발열 내의로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험을 예전에 뭐 했다고 봤는데
이게 뭐 진짜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섬유 자체가 막 열을 내고 이런 기능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얇은 내복 느낌으로 그냥 옷에 좀 껴입을 때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작년 겨울에 유난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 작년 겨울에 참다가 못해가지고 한번 유니클로 히트텍을 샀는데 그냥 정말 말 맞다나 아까 방금 영민 씨 말한 것처럼 그 발열의 느낌은 잘 없었고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제가 히트텍이라 해가지고 좀 안 그래도 약간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히트텍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정말 말 맞다나 얇은 속옷, 얇은 내복처럼 입은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그 히트텍 제품이 되게 세분화돼서 가장 낮은 게 히트텍이고 그 위에 뭐 엑스트라 웜인가 뭐 있고 또 막 이렇게 있어요. 한 네, 4개인가. 세 단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후기를 봤는데 가장 그 높은 수준의 히트텍을 입으면 그냥 일반 내복 입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오니까 따뜻한 거라서. 네, 저는 진짜 약간 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히트텍이 다른 내복들에 비해서. 네. 뭐 저도 그 뭐 보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 근데 가장 그 히트텍의 큰 뭐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그 내복 시장이 젊은 층까지도 넓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전에 나 내복 입어라고 했을 때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야 너 뭐 아프냐 뭐 할아버지냐. 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여기 추운데 뭐 히트텍이나 꺼내 입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그런 계기가 히트텍의 가장 큰 장점 아니었나. 뭐 이름 네이밍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발열 네이라고 네이밍을 해서 들어왔으면 뭐 그렇겠죠. 아직까지 안 입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 뭐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뭐 유니클로가 굉장히 여러 곳에 이제 지점을 갖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선도를 하는데 서양권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잘 나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동양인이랑 서양인이랑 신체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뭐라 그러죠? 그 상체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도 서양인이 좀 더 팔이 긴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니클로가 저희한테는 정말 잘 맞는데 뭐 서양인한테는 살짝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H&M 같은 데를 가면 저는 H&M 입으면 한 치수 좀 원래 입는 것보다 작게 입거든요. 네. 좀 크게 나와서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이죠. 저희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오스트리아 여행 중에 티가 없어가지고 이제 거기 근처에 H&M 매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쁘다 해서 샀는데 어깨선은 맞는데 막 팔은 진짜 무슨 나풀나풀 이렇게 나방처럼 이렇게 팔이 빠지던가 팔이 맞으면은 이제 뭐 어깨가 더 좁아서 안 되고 뭐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해외 혹시 나가게 되면은 이게 들려보는 게 시간 있으면 들려보는 게 이제 그 나라 의류 매장이랑 이제 뭐 그 나라 대학교랑 그 나라 술집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웬만하면 꼭 들려보는데 아무래도 서구권에서는 유니클로의 그게 아직은 그렇게 동양권에 비해서는 인식이 강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는 해도 뭐 지금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SPA 브랜드고 앞으로의 또 행보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네, 다음은 유니클로의 흑역사 혹은 논란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소개할 파트인데요. 먼저 시작할 파트는
2월 상품 가격표 논란입니다. 아까 병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클로는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 유니클로에서 2015년 10월에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그 다른 아울렛 같은 데도 많이 하고, 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미국 드는데, 따라해서 만든 거 말하는 거죠? 정확히 그거죠. 근데 그 행사에서 세일 품목으로 둔갑시킨 재고 2월 상품,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월 상품 남은 거 말하는 거죠. 그거를 세일 품목으로 둔갑시킨 다음에 예년에 비해 오히려 높은 가격에 판매한 비싼 할인이 발각돼서 여론의 물매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까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할 때 더 비싸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현행 팔리고 있는 거는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2월 상품을, 재고로 남아있던 2월 상품을 그렇게 판매한 적이 있는데, 아, 머리 좋다. 기존의 가격표에 스티커를 붙여서 보통 할인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으로 제품의 가격을 조작한 후에 이게 할인가인 것처럼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격이 그대로거나 혹은 더 비싸게 파는 그런 방식으로, 네, 비싼 할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니클로 측은 제조 원가, 환율 등의 요소를 통해 제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며 동일 품목의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니클로의 설명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행사는 할인 행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가격으로 가져오거나 오히려 더 비싼 가격으로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그 어떠한 변명도 용인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2월 상품을 의류업계에서 2월 상품을 그렇게 배짱으로 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우롱하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스파 브랜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품의 회전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출시하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기도 한데, 그런 시장에서 오히려 2월 상품을 이렇게 같은 값에 비싼 값에 판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농락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애초에 SPA 브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다품종으로 소량을 생산을 해서 뭐 다른 의류업계는 막 계절 아니면 뭐 1년 전에 그 라인업을 미리 만들어 놓는 데 비해 뭐 유니클로나 같은 SPA 브랜드는 뭐 1주나 2주마다 새로 신상품을 빨리빨리 내고 이제 뭐 다양한 소비자의 원하는 거를 이제 채워주는 그런 건데, 2월 상품 그러게 말입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나 보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논란은 양말 디자인 도용 논란인데요. 이거는 유니클로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한번 게시한 적도 있는 내용입니다. 패션 잡화 브랜드 코벨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코벨이 블로그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보자면, 유니클로가 코벨이 디자인한 나바호 패턴을 양말에 그대로 무단 사용했다며, 나바호 패턴은 흔히 쓰이는 디자인이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크기 등이 일치해 이는 불법 복제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유니클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고객에 대한 사과만 있을 뿐 표절 의혹에 대한 책임 혹은 상대 업체에 대한 사과는 없어서 또 논란이 됐었네요. 그 나바호 패턴이 뭔가요, 혹시? 나바호 패턴은 사실 제가 설명해드리기보다는 그림을 통해 보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약간 인디언 무늬 느낌? 아, 혹시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홈페이지, 네, 팟찌? 거기 게시판에. 팟빵 뭐 이런 데다가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논란인데요. 바로 유니클로의 우길 승천기 사용 논란입니다. 가장 유명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유니클로라는 기업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러면 흑역사 코너에 저거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길 승천기라는 표현보다는 승천이 되게 좋은 뜻을 담고 있어서 우길기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 네, 그거 미리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 거는 그 유니클로의 아동복 광고였는데, 그 유니클로의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유니클로에서 가끔 할인하거나 행사하는 거를 이제 띄워주는데, 유니클로의 아동복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 속에 여자 아이 모델이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 속에 그 종이 비행기의 패턴이 그 우길기를 사용해서 논란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 소비자 측에서 뭐라고 했더니 뭐 유니클로에서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고요. 사실 근데 그 이전에도 몇 번 있었는데 우길기 티셔츠 논란이 있었어요. 그 티셔츠는 기업 콜라보레이션한 티셔츠인데, 방금 뒤에서 영민 씨가 얘기할 코너와 약간 맞물려 있긴 한데, 그 기업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그 티셔츠의 프린트가 딱 우길기처럼 돼 있는데, 이거 약간 애매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우익 기업이다 유니클로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원래 쓰려고 했거든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니클로 하면은 이거지 하고 딱 이거는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우길기 티셔츠가 사탕 기업과 콜라보레이션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사탕 기업의 원래 패턴이 약간 그런 무늬? 우길기? 약간 비슷한 무늬, 색깔도 다른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살짝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굳이 그 티를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그 감정이 있는데.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그쵸? 그 사탕 기업은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그거는 네, 차후에 제가 조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데 굳이 그 와중에 빨간색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 네, 이게 하나, 그 우길기 티셔츠에 대한 논란이고요. 하나 더 있는데, 그 뉴욕에, 맨해튼에 있는 뉴욕의 현대미술관 전시회에서 우길기 이미지를 사용해 홍보 포스터를 한번 제작한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한인 부모협회? 학부모협회? 이런 데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내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뭐 우길승천기랑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 전 이게 저 기업이 의도적으로 한다라고밖에 해석을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런 우길승천기적인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네요, 저는. 네.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우익 기업이다 해서 뭐 일본 우익 관련 어디다가 뭐 후원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에는 유니클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유니클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고, 사실 애매한 정황상의 약간 뭐라 해야지, 심증만 있다고 해야 되나? 증거는 네. 없는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더욱 깊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네, 저는 다음부터 이 방송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할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도 방송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거무 씨가 말해준 걸로 충분하지 않았나. 네, 저희는 모두 쫄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 TMI 코너. 너희 그거 알고 있니? 매주 조금씩 이름이 점점 늘어나네요. 본격 TMI 코너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삶이 발전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매번 그래서 같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혹시 제 코너에 관련된 이름이나 그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본인이 생각해야지. 댓글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또 댓글 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네, 제가 이번에 유니클로에 대해서 좀 준비한 소식은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니클로는 매년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좀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데요. 2009년에 질 샌더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올해 벌써 이 콜라보레이션이 10년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현재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 영국 패션 브랜드 JW 앤더슨과의 협업을 통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출시되었을 때 아마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명동 중앙점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줄 서서 구매하시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유니클로 UT라고 그냥 유니클로 티셔츠를 줄여서 UT라고 하는데 이 UT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UT를 앞서 말씀드린 콜라보레이션과 좀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이 UT는 콜라보레이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보통 이 UT의 주제가 되는 것들은 만화나 게임이나 뭐 영화 캐릭터들을 위주로 유니클로가 이제 본인들만의 색깔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담는 티셔츠들인데 뭐 이것을 덕분에 뭐 한간에서는 뭐 오더클로라는 어떤 분들이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말이 있었고요. 네,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해서 티셔츠는 사실 보통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프린팅된 이미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뭐 무지 티셔츠를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저는 유니클로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 한 4일 전인가요? 그때도 저도 유니클로에서 쇼핑을 인터넷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입고 있고요. UT를.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이제 마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가 또 개봉을 했잖아요. 여기 맞춰서 바로 오늘이죠. 4월 27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전국 유니클로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동시로 이제 마블과 관련된 UT가 발매가 됩니다. 네. 근데 이번 또 UT가 되게 특별한 게 그 UT 그랑프리 2018이라고 그 마블 UT 티셔츠에 그려질 디자인을 공모전을 통해서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상한 작품들을 출시한 거라서 제가 잠시 봤는데 좀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만한 그런 디자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독창적인 디자인도 되게 많았고요. 네. 혹시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전에 그 UT 구입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스터피스라고 이제 특정 브랜드들의 대표 상품들을 디자인한 티셔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누드라는 기업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UT를 구입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샀는데 밑에 무슨 스피커 같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스피커 회사인 줄 알았지. 저도 스피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스피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서 이제 옷을 받아봤는데 이 스피커 맞나? 해서 그냥 캐누드라는 기업을 쳐봤는데 주방가전, 영국의 주방가전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가 아니라 인덕션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 만약 유니클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누가 봐도 스피커예요. 이게 네, 이미지가 이제 확대돼서 보이는 게 아니라 실물 전체 컷을 담고 있으니까 그 프린팅된 부분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보면 진짜 스피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옷은 이뻐서 네, 굉장히 만족스럽게 인덕션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남자. 가슴이 뜨거운 남자죠. 네. 부럽네요. 네, 다음으로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동 중앙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명동 중앙점은 2011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 2네온가요? 11시에 오픈한 그 1200평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장이라고 합니다. 오픈 3일 만에 3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오픈 그 당일 기준으로 매출은 12억 8천만 원인데 이것은 단일 의류 매장으로서는 하루 최고 매출 기록이라고 해요. 그 종전 기록이 2010년 7월 강남 신세계 백화점의 샤넬 매장에서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12억 8천만 원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기록인 거죠?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말하는 거고요. 2005년에 유니클로가 이제 한국에 처음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처음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올렸던 매출이 총 14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동 중앙점에서 오픈 3일 만에 36억을 올렸어요. 그만큼 이제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 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근데 이게 고작 한 주 쉬었는데 저희가 되게 뭔가 말하는 게 뭔가 좀 힘들고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게 그 폼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한 주 쉬었을 뿐인데 한 주 동안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쉬니까 뭔가 한 주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거 할 때는 되게 좀 귀찮기도 하고 약간 힘들기도 했는데 저번 주에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진짜 얼마 따나. 이게 지금 시험 때문에 기를 빨리고 와가지고 지금 요즘 재충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되게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이 팟캐스트 녹음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가식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라고.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 유티 입고 지금. 네, 그러면 일주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찾아온 기업 사냥꾼 에피소드 4화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안녕.